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6회 실천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글로벌 리터러시로 우간다 교육 콘텐츠 사업의 의의라는 주제로 김성환 교수님이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강연 이전에 저희 윤영 소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글로벌 한국어 교육학과의 윤영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전주교대 김성한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주제가 좀 핵심어로 보면 인문학적 리터러시 그리고 그것의 교육적 적용인데 오늘 주제가 정말 글로벌 리터러시라는 분야에 굉장히 적합한 주제가 아닌가 싶고 또 저희가 언제 이런 강의를 들어볼 수 있을까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하고 저희 학과 명칭도 원래 한국어 학과였는데 글로벌 한국교육학과 이렇게 바꿨듯이 굉장히 세계의 국경도 없어지는 것 같고 되게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프리카라든지 우간다가 있는 그런 곳은 정서적으로도 여전히 조금 먼 느낌? 물리적으로도 멀지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계기로 우간다에서 대해서 조금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찾아봤어요. 그 우간다도 나라명만 들어봤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 전에 찾아봤는데 여튼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김성환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교대 윤리교육과 김성환 교수님은요, 응용윤리학을 전공하셨고요. 동물윤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톰 레건의 동물권 옹호와 같은 중요한 관련 분야의 중요한 저작을 번역하셨는데요. 또한 비건을 묻는 10대에게 왜 당신은 동물이 아닌 인간과 연애하는가? 이런 또 흥미로운 제목의 저서도 집필하셨고요. 제목만 봐도 내용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느 철학자의 농활과 나누는 삶 이야기와 같은 저서를 집필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저서에서 알 수 있듯이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윤리학자로서 현재 이번 강연 주제이기도 한 아프리카 지역 교육 콘텐츠 제작과 보급 사업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성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를 주신 호남대학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주제는 우간다 교육 콘텐츠 사업의 의의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곁들여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이구. 다른 걸 했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동영상이 아니라 네네네. 예, 강연 그대로 해주실 것 이거 같아요. 픽사리가 공유를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가요? 움직이나? 안 움직이는데? 아, 된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왜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로 우간다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사업, 세 번째로 나눔과 관련해 생각해 볼 문제를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되는데? 뭔가? 전체 화면을 이거 잠깐만요. 음,
음,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부 왜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중요한 윤리 이론 중에 하나인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나눔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왜 하필이면은 공리주의인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도덕 판단을 하려면은 이러한 판단을 위한 궁극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도덕 원리라고 하고 도덕 원리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도덕 이론이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물론 공리주의도 약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공리주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윤리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김성한 그리고 사자, 뱀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김성한을 대통령으로 뽑을 겁니다. 그런데 김성한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성한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김성한은 기껏 해봤자 한 20점 정도를 맞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뱀이나 뭐 다른 동물들이 워낙에 점수가 낮다 보니까 김성한을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덕 이론도 다양한 도덕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 100점 만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훌륭한 점수를 받는 이론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공리주의는 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공리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도덕 판단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대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 두 번째는 결과주의, 세 번째는 보편주의,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쾌락주의적인 특징은 공리주의가 쾌락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을 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선을 행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행복을 도모하고 고통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악을 행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고통을 야기하고 행복을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상적 관찰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상적 관찰자라는 존재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존재인데 실질적인 인물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곧 이상적 관찰자의 시점이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행복을 야기하고 어떤 것이 고통을 야기하는지를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과와 동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동기에 비해서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만큼 쾌락을 많이 산출하고 고통을 줄이느냐가 어떤 동기에서 행동을 했느냐에 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리주의자들이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와 결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와 결과가 모두 좋은 경우, 동기만이 좋은 경우, 결과만이 좋은 경우, 동기와 결과가 모두 좋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나눔을 실천했는데 훌륭한 동기에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도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동기에서 나눔을 실천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공리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경우를 상당히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기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가 나쁘고 결과가 좋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나눔을 실천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은 동기가 훌륭하지 못했지만 결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별다른 어떤 생각 없이 나눔을 실천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도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네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공리주의자들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경우가 세 번째 경우보다 훌륭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동기가 훌륭해야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보편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편주의라는 것은 나와 남을 동등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남보다 나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와 다르고 또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이타주의와도 다릅니다. 이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보편주의라는 것은 나와 남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느끼는 행복과 고통이건 그것을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주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A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A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그 다음에 B가 어떤 다른 상황에서 B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B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평무사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인과 흑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백인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백인을, 흑인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 흑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처우를 하지 않고 내가 백인이란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백인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백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백인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일종의 차별이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형의 차별을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성환과 현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김성환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 김성환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현빈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 현빈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처우를 하지 않고 현빈이 김성환보다 못생겼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김성환이 현빈보다 잘생겼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현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일종의 차별이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유형의 차별을 미남차별주의, 핸서미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왔죠. 세 번째입니다. 소녀시대와 BTS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소녀시대가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를 때부터 팬이고 지금 사실상 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소녀시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소녀시대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녀시대를 BTS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BTS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처우를 하지 않고 내가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녀시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유형의 차별을 걸스 제너레이셔니즘, 소녀시대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누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존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공평무사한 태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하는데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한다는 것은 공리주의의 이상으로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고통을, 두 사람의 고통보다는 100사람, 1000사람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은 최대한 행복을 도모할 수 있을 때까지 도모하고 고통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을 나눔에 시사하는 바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쾌락주의적인 특징은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과주의적인 특징은 우리의 동기가 어떠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보편주의적인 특징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호남대학교 학생인지 아니면은 뭐 그 전라도 분인지 경상도 분인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무조건 최대한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이왕이면은 더 많은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행복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한 두 가지 질문 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흔히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돕지 않는 것보다 못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산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재산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경우로 답변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동기와 행동 중에서 어느 것이 선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기가 있어야지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을 하다 보면은 동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훌륭한 동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눔을 시작한 것이 대학교 때인데요. 사실 시작하게 된 동기를 따져보면 상당히 미천해요. 그러니까 미팅을 했는데 미팅 파트너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미팅 파트너가 어떤 시설을 방문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제가 그 제안을 거부하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로 마지못해서 그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미팅 파트너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시설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남아있는데 사실 동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시설을 방문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계속 방문을 하다 보니까 동기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나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동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행동을 하다 보면 동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행동부터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행동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심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순수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예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 이론에는 칸트의 의무론처럼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도 있지만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 원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원리를 채택할 경우에는 설령 동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동기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자기 합리화를 극복하고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은 절대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로버트 노직이라는 철학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산을 취했을 경우에는 설령 주변 사람들이 죽어서 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무한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롤즈라는 사람은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경우를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로 태어날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또 IQ가 200으로 태어날지 50으로 태어날지,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만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극빈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경우 우리는 모두가 다 극빈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데 합의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태어나 보니까 확인을 해봤더니만 자신이 최악의 경우에 놓이게 된 것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라도 극빈자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데 합의를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재산권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을 필요로 할지 그렇지 않은 것을 필요로 할지를 따져보자면은 우리 모두는 도움을 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극빈자에 대해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간다 교육 콘텐츠 보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간혹 왜 하필이면은 아프리카야? 왜 하필이면은 우간다지?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애초부터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등의 몇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의 생애를 다룬 울지마 톤즈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간다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학교가 우간다로 해외 봉사 활동을 갖고 저는 곁다리로 끼어가지고 그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우간다를 선택을 했을 뿐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간다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간다 교과서를 국내로 가져와서 예비교사 그리고 현장 교사 등이 이 교과서를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영어 지도안, PPT,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작된 콘텐츠를 우간다로 보내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사업을 콘텐츠 개발 보급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왜 하필이면은 아프리카, 우간다지라고 묻는 것처럼 왜 하필이면은 애초에 교육 콘텐츠 사업을 시작했지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우간다에 가서 난민촌에서 만난 아이들의 환한 웃음, 그리고 순진무구한 얼굴, 이런 데에 반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장학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장학사업을 하던 와중에 문득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콘텐츠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착상이 떠오른 다음에 저는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간다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해봤고요. 제가 우간다에 가서 봤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간다의 교육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간다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겠지만 최빈국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간다는 무상교육을 97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실이 부족해서 콩나물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기를 이용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 학교의 경우는 그런데요. 시골 학교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아예 보지도 못한 학생과 교수가 다수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교과서가 없고 수업은 교사의 강의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교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교육이 팽창을 했는데 그 수요에 맞게 교사를 댈 수가 없다 보니까 수준이 낮은 분들이 교사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타가서 역할을 하는 정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가난 때문에 학생들이 유급을 하고 중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도와야 되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1학년부터 3학년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그래도 이럭저럭 쫓아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4학년부터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예습 복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급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급을 당하면은 부모들은 아이가 학업에 별로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학교를 그만두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유급 비율과 중퇴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교육 소외 지역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양적, 질적 부족을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수업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아이들의 삶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간다 초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를 널리 보급을 해서 콘텐츠를 이용한 수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간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먼저 학교의 예비 교사들에게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볼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서 우간다를 두 번째로 방문을 해서 난민촌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콘텐츠의 실효성을 검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만들어진 콘텐츠를 그곳의 교사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콘텐츠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저는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비를 들여서 전주교대 출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변 교사들과 더불어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팬데믹 사태가 벌어져서 우간다 학교가 셧다운 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간다에서 학교가 문을 열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저는 또다시 우간다를 장기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의 음악교육과 교수님이 이왕이면은 음악 교사들과 같이 방문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고 급기야 금년 1월에 이들과 함께 우간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목표는 대략적으로 교육 콘텐츠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 수업의 필요성을 그쪽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는 물이 없어요. 집이 없었기에 수도를 안 넣어줘요. 그럼 물이 귀하지. 영상이 지금 안 이거를 PPT를 닫으시고 다시 화면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대로 보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PPT가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PPT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공유할 때 가지고 온 이 컨텐츠들이 이들에게 어느 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움이 많이 네, 보입니다. 됐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왔는데 일단 이제 낯선 아이들하고 낯선 교수님, 저희 처음부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봤을 때 아이들이 네. 어떤 반응을 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준비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또 막상 와서 그 선교사님들 말씀 듣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얘기를 듣고 가지고 온 이 컨텐츠들이 이들에게 어느 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왔는데 일단 이제 낯선 아이들하고 낯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준비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또 막상 와서 그 선교사님들 말씀 듣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변수가 많을 것 같고 준비한 거 안에서 잘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콘텐츠를 들고 오면서도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틀면서도 긴장도 하고 아이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 걱정이 되었었어요.
집안들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봐서 저도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좀 나누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커진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여기는 진짜 컨디션이 안 좋죠. 뭐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뭐 학교 사정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애들이 행복해 보여요. 우간다에 대해 정말 자세히 또 좋은 점 혹은 특별한 점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애들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 아이들의 눈빛, 얼굴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 일단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좀 고맙고 생각했던 것보다 환대받고 또 아이들이 매우 기뻐해주고 같이 하는 걸 즐겁게 참여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다 간다 우간다 간다 우리 함께 우간다 함께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간다 간다 우간다. 아부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 한 줄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울음소리도 영양실조로 10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부와 같은 수많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매년 죄송해요. 제가 익숙해서. 네, 예. 이때는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에 걸쳐서 활동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때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었냐 하면은 우리나라 교사들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저를 뺀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아가지고 여기에 쓰여진 뭐 고아원이라든지 여성센터 등에 보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컨텐츠 제작과 보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우간다 전역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간다 현지인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췄는데 과연 이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 저는 교육 컨텐츠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희망을 안고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간다에서의 일정은 단지 계기를 만드는 데 있었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국해서 저는 국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해봤고 현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악교육과 같은 경우는 콘서트를 열었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농화를 개최해 가지고 농민분들에게 그 일정한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 장학금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는 참스승 인증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기부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안으로 기부를 하도록 만들어 보기도 했고 또 지인들에게 기부를 유도해서 장학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과학, 수학 콘텐츠 중에서 아직 제작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들을 현재 제작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음악 교육 콘텐츠도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우간다의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는데 이 협력 방안은
우리가 우간다에 가서 방문을 했던 쿠미 대학의 대학생들과 그 다음에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던 AIM 음악대학의 학장님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던가 교사의 월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펀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한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하고 기부 활동도 진행을 하고 리코더를 보내기도 하고 USB를 또 역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기도 하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또 저희 영어, 수학, 과학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남은 콘텐츠를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면은 저는 다른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간다는 처음이자 끝이 아닌 처음이고 다른 더 가난한 나라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나라의 상황을 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3부인데요. 나눔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를 정리를 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눔을 제대로 실천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덕 원리에 입각해서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 등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서 그와 같은 기준으로 왜 나누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에 관한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단지 현상뿐만이 아니라 현상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도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나눔의 실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는 혼자서 나눔을 실천할 것인지 주변 사람과 실천을 할 것인지 주변 사람들을 넘어선 다수의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손가정 아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프리카 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국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국외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서 봉사를 할 것인지 농촌에서 할 것인지 집에서 할 것인지 사고 현장에서 나눔 활동을 할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눌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할 것인지 노동을 제공할 것인지 친분을 위해서 활동을 할 것인지 홍보를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 방문의 횟수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책임감 등 봉사할 때의 자세도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서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왜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서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나눔 활동은 자칫 민폐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리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눔을 실천했는데 막상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이라 그러면 주먹 구구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요. 교육 콘텐츠 제작과 해외에서의 봉사활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국내에서 만약에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교육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해외에서의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끝나고 그 당시에는 기쁨을 주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음에 반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론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결과를 고려해 봤을 때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 기부를 할지 말라리아 약을 구입하는 데 기부를 할지를 따져볼 때에도 우리가 결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행사에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행사가 끝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말라리아 약을 구입하는 데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값이면은 말라리아 약을 구입하는 데 기부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방문과 기부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기부를 이왕이면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직접 방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몇백만 원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가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소요가 됨에 반해서 그 정도의 돈을 기부에 활용을 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 학년의 특정 과목의 콘텐츠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기부에 활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상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를 할 때에 유니세프 등 잘 알려진 곳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선교사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서는 선교사나 종교단체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투명성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은 1,000원을 기부한다라고 했을 때 유명한 구호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면은 행정적인 문제로 상당수가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400원 정도까지도 행정적인 측면에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교사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000원이 모두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교사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부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더 효율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어떤 대상에게 기부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국외 활동을 굳이 한다라면은 실제로 그쪽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그 나라의 아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거기에 교과과정과 무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은 신나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나라의 교과과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즐거웠던 일로 끝나게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 콘텐츠가 있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거기 가서 교육 콘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 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면 너무 지겨우니까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음악 수업도 하고 뭐 체육 수업도 하고 이런 것을 곁들인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에 훨씬 필요한 국외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좋은 경험을 했다, 행사 잘했다, 이런 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기부를 이야기했는데, 기부를 할 때는 대략적으로 이런 3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기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기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 대상에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좌이체를 걸어놓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것을 계기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 대상에게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보편주의적인 특징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는 더 많은 고통을 받는 대상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한국인과 아프리카 난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국인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인을, 아프리카 난민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한국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유형의 차별을 자민족 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훨씬 고통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한다면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나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눔 활동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변 사람들만 이끄는 경우보다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끌어서 나눔 활동에 동참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작으나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모르는 사람을 엮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경우와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성환이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엮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눔 활동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다면은 이분들에게, 지금 계신 분들에게 나눔 활동을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서 포스트를 맡겨가지고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어떤 지역의 어떤 단체를 돕도록 만들고 그 분이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서 활동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이념에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미대학의 학생들의 콘텐츠 관련 자율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트레버가 나눔 다단계를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보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나눔 다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3명의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그 3명이 또다시 나눔을 실천하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나눔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눔 활동에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약간 이것을 응용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에게 나눔 활동에 책임을 맡기고 그 사람들이 어떤 포스트를 맡아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만들고 또다시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나눔을 실천하도록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원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극빈자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와 약간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경우와 부자에게 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내가 만약에 기부를 부자에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자는 심지어 불쾌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장난하냐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기부를 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극빈자들에게 1만 원을 기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왕이면은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재원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을 의식해가지고 나눔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훨씬 혼자서 하는 나눔 활동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령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실천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아주 조금이나마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을 해서 나눔을 실천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네,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유머도 해주시고 중간에 또 어제 찍은 너무나 젊은 사진도 잘 봤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소에 지금 한국연구재단 인문사 연구소 지원 사업 2단계 저희 주제가 지식과 실천인데요. 아직도 저희는 좀 이론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교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들도, 인상적인 용어들도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나눔 다단계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그럼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데, 나눔 다단계 너무 괜찮다. 실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주 작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의 경우 이제 아무래도 뭐 책자와 같은 그런 콘텐츠면 보내면 바로 학생들이 또는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동영상 같은 콘텐츠라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전기도 그렇고 기자재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동영상 콘텐츠를 실제 현지에서 활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그거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교육대학에 계시고
거기 참여하는 선생님들도 초등 교사들이어서 아까 그 교육 콘텐츠 사업도 주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였는데요. 혹시 뭐 좀 중등교육,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뭐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없었는지, 또한 뭐 영어, 과학, 수학, 그리고 음악과 같은 그런 교과목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현지에서 봤을 때 실제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교육 콘텐츠 추가로 그런 콘텐츠가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강의하셨을 때 짧게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간다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여러 지역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수님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활동의 계획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나눔이 그냥 정말 몇 개 기관의 계좌를 연결하는 것으로 작은 그냥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기부라는 게 정말 조용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조금 더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제 기자재 문제가 사실은 가장 골치 아픈 현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학교를 방문을 해서 컴퓨터를 제공을 하고 기자재를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학교는 무조건 받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받아놓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훔쳐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은 학교에다가 기자재를 넣는다라는 것은 지금으로선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은 그게 입소문이 금방 나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면은 이런저런 학교들에서도 기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기자재를 구입을 하게 될 텐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단계로 그런 학교에다가 콘텐츠를 보급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자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재 구입 문제 이런 것들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무슨 나라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일부로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거는 정말로 순전히 거의 개인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을 넘어서 가지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교대에 있다 보니까 초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만약에 이 단계에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중등도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까지도 해볼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데 다니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타진해 본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학교에서의 커리큘럼 외에 기술 교육과 관련한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용 뭐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기술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듣기는 했었는데 그것 역시 지금 사업이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그 뭐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는요. 네. 거기에 학교 중에서 특정 학교는 그 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등하고 대학까지도 이제 운영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에서 국어 교육 이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 활동 같은 경우는 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으로선 더 많은 것들을 하기는 벅찬데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특정 국가를 맡아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충분하게 아직까지는 찾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문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잠깐 있다 들어왔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간다보다는 키르기스탄이 조금 더 낫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수시로 감시를 받는다거나 학교 차원에서 공권력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쪽 아프리카 쪽은 좀 종교적으로는 유효한지 예, 그런 게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 뭐 국민성, 민족성을 언급하기는 참 조심스럽긴 하나 이러한 그 뭐 이렇게 교육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어 교사로 있으면서 이 나라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뭐라 할까 좀 여유 있는 거, 천천히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무료 보급된 교재가 교수들한테 보급된 교재가 학생들한테 어떤 판매가 되고 있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그 사업을 펼쳐가신 데 있어서 현지인들에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정말 키르기스탄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참으로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비교적 뭐 자유롭다 보니까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전 사실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요청을 했던 것뿐이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서 심지어는 이슬람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급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슬람 국가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선교사님이 아닌 현지에서 신뢰할 만한 분을 소개받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과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저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현지인들한테 특별하게 힘들었던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약간의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무엇인가를 보급하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콘텐츠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우간다 국민들 일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우간다 내에서도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의 자제분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꾸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콘텐츠를 보급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막혀 있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예.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예, 그, 들었으면 예. 네. 그리고 교수님 아까 그 나눔 다단계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양한 실천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좋을 것 같으니 네, 고현범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저희가 함께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도 네,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네, 시간도 꽤 되었으니 네, 정리를 할까요? 고영표 선생님 혹시 또 저는 뭐 따로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예, 또 우리가 이제 나누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이 나누는 삶 그리고 또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 연장선에서 아프리카라는 또 우간다라는 최빈국의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시려는 또 어려운 결단과 실행을 하고 계신 김상환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민 강좌, 6회 시민 강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